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네, 오늘 테디쌤이랑 저랑 해야 될 주제는요, 승무원들이 참 커플이 많아요, 그쵸? 그쵸. 승무원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커플이 되었는지, 그 동료에서 연인으로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때론 결혼까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 꿀팁, 사내연애의 꿀팁까지 다 대방출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에서 이성으로 느껴지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솔직하게 그냥 진짜 레알 팩트로 진짜 솔직하게 갑시다. 네, 이야기를 방송 이 공중파니까 우리 종편이잖아요. 네, 종편이요. 네, 유튜브 방송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사내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쵸. 저희 승무원들 기내가 좁잖아요. 좁죠. 네, 좁은 데서 동료들이 딱 멋있는 순간 네. 그냥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멋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네. 거짓말 하지 말고. 네, 그런데 또 더 멋있게 느껴지는 순간은 남자로서 남성미가 뿜뿜 발휘가 되는 순간에 완전 뿅 하트가 날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순간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남자들의 핏줄에 살짝 약한데요. 이거 뭐 다 핏줄인데 이거? 이 스트라이프 핏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요즘 팔목이 좀 여리여리하고 여기에 핏줄이 잘 안 서잖아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반대로 남성의 이런 건강한 남성의 상징, 뭐 마동석님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네, 팔에 그 힘줄이 우락부락하면서 네, 근육이 이렇게 딱 있는 모습. 아이디 좁을 것 같아. 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게 나를 구원하기 위한 손길이다. 뭐 예를 들어 위에 막 잘 안 닿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까치발을 들고 있는 늘스타 승무원이 있는데 이렇게 키가 크고 훤칠한 테디쌤 승무원이 쉽게 꺼내서 주면 너무 멋있고, 그때 여기 막 힘줄이 서 있고. 그런데 여기 OT가 한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승무원들이 네. 여기 웬만한 남자보다 키 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럴 때 그쵸. 제가 까치발을 들고 도와줬던 기억이 있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남자다움이 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뜨거운 거 들을 때, 무거운 거 들을 때, 여자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거. 특히나 제가 수포자예요. 산수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승객들 식사 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씩 틀릴 때 옆에서, 으이그, 이러면서, 맞아. 오빠미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산수 잘하는 남승무원들 봐도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공감합니다. 그러면 저 또한 이제 여성미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 한번 떠올려보면, 네. 아무래도 이 아시아나항공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청초한 이런 화장이 뭔가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유니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얼 메이크업 같은 느낌. 생얼 메이크업인데 되게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딱 보여줄 때는 굉장히 딱 호감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행하다가 생각해보면, 또 우리 장거리 가게 되면 한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벙커에서 쉬게 되죠. 네네. 보통 이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예전에 무조건 쪽머리 이거 뒤에 똥 나는 거 있죠. 이걸 꼭 했어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예쁘기가 쉽나요, 보통? 네, 특히나 생얼 메이크업에 얼굴 눈이라든지 입 강조를 안 했으면 흐리멍텅하게 생기는 게 보통이죠. 그쵸. 그랬을 때 또 벙커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똥을 또 이렇게 누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풀어야지.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풀었을 때 남자들의 로망은 또 포니테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정말 괜찮다, 심쿵 했던 적이 제 기억에 또 비행을 하면서 몇 번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쪽머리를 하면 누구나 원래보다 더 못생겨 보이는데, 그걸 확 풀었을 때 맞아요. 되게 예쁘다라는 느낌 받았을 거고, 물론 근데 그 승무원이 예뻤겠죠. 되게 예뻤죠. 외모뿐만 아니라 네. 말과 행동도 굉장히 일관적으로 정말 천상 여자다운 그런 선배님 또는 뭐 동료 후배, 굉장히 여성미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으로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에 반했다라는 소리.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선배는 선배다워야 또 멋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선배라는 맞아. 거는 먼저 나보다 입사를 했고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고,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거를 선배가 처리를 해줄 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죠? 제가 평상시에 되게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있어요. 연예인으로 치면은 김종민 씨 같이. 김종민? 네. 김종민님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네, 같은?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허당끼와
빈구미로 똘똘 뭉친 그런 인간 냄새나는 사람. 인간 냄새나. 네. 약간 노총각인가 보다. 약간 나이가 있는 연배가 있는 선배님이셨는데 항상 그래서 편안한 오빠 동생으로 지냈어요. 근데 제가 기내에서 아랍 손님을 만나고 되게 고생을 했던 순간이 있는데 아랍 손님이요? 뚜룩뚜룩뚜 막 이러고 제가 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해봐도 한국말로 해봐도 바디랭귀지를 해봐도 말이 안 통할 때 쩔쩔매고 있는데 그 김종민 오빠가 오더니 와가지고 아랍어를 뚜룩뚜룩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공이 아랍어인가요? 네, 전공이 아랍어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5개 국어를 하시는 선배님이셨어요. 능력자구나. 네, 그래서 거의 사무장, 1급 사무장 정도의 어학 스펙, 실력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입사할 때부터 굉장히 수재라는 칭찬을 받았던 선배님이래요. 근데 제가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멋지다. 같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또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아마 뭐 저도 비슷하게 이런 또 선배님들의 매력을 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좀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이 선배님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먼저 나서서 제가 가볼게요 땡땡씨 하면서 정말 손님 케어를 하는 경우 굉장히 멋지죠.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기 때문에 제가 좀 해결을 먼저 하고 싶었던 적이 더 많아서 웬만하면 제가 거의 A부터 Z까지 해결을 딱 끝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인턴이나 이런 너무 그 경력이 안 될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이제 사회에서는 제가 보통 나이가 많거나 선배거나 이제 보통 오빠죠. 그쵸. 그러면 돈을 뭐 1,000원이라도 무조건 더 내게 되고 또 밥을 사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 저희 회사에서는 그냥 거의 더치페이가 진짜 심하거든요. 사무장님이건 그쵸. 주니어건 자기가 먹은 만큼만 내는 건데 저희 뭐 회사에서도 사실 뭐 대부분 더치페이긴 한데 가끔씩 네네. 선배라고 해서 다 동생 그 누나는 아니란 말이죠. 그쵸. 저보다 동생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네. 이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이 계산하는 순간 네. 제 것까지 내주시는 이런 어. 선배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이는 어린 어떻게 네. 보면 여동생인데 그쵸. 사회적으로는 선배인 그런 누나가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을 열심히 했다,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사주셨는데, 네. 저는 그 순간에, 묘한 기분? 이렇게 내가 밥을 얻어먹다니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신이 나서 인바운드 때 더 열심히 일했던 그런 기억이 그거구나. 있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거 아니에요? 밥 잘 사주는 예쁜 선배. 네, 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진솔하게 생각을 했을 때 돈이라든지 시간을 내어준다라는 그쵸. 건 나에게 어떤 호감이나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그쵸. 소리도 뭔가 될 수 확실히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네, 내가 만약 이 사람에게 좀 썸을 표현하고 싶다. 네. 그러면 지갑을 저도 열겠어요. 지갑을 열자. 네. 포디움 통장을 열자. 네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뭐 외모도 좋고 지갑을 잘 열고 뭐 능력도 대단한 거 좋지만 결국에는 정말 사람이 좋은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참 기내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 저는 이 선배 정말 천사 같다라고 느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명 뭐 천사표 선배한테 설렘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무원이라고 과연 다 친절할까요? 어때요? 아닌 사람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항상 이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인간이잖아요. 네, 그냥 뭐 틱틱 던져주는 사람도 많고 하물면은 종이컵 같은데 손을 넣어서 기본 없이 주는 사람들도 그쵸. 봤는데 선배라서 말을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 매일 밥 먹고 그 서비스 일만 하다 보면 또 맞아. 그렇게 일에 대한 권태기, 일태기가 올 수도 있는데 항상 천사표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가 가장 설레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막 사무장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막내일 때 또는 저보다 선배랑 이렇게 쉴 때가 많은데 그때는 보통 이제 팩스콜이라고 하죠. 승계 콜버튼. 네. 무조건 막내가 뛰어가야죠. 그냥 네. 반자동으로 뛰어가는데 이거죠, 그냥 바로 선배, 이러면서. 네. 땡땡씨 괜찮아요, 쉬어요. 제가 할게요. 편하게 좀 쉬고 있어요. 말하기 고생했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계속 하는 거야. 그 누나가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선배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일도 하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궁금한 거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연애 상담을 막 해주시고 인생 상담도 해주고 막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그때 이 사람 승무원 선배가 아닌 정말 인간 땡땡땡을 좀 느낄 수 있는 순간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들이 참 지금 돌이켜보면 참 설레었던 순간이구나 행복한 순간이구나 라고 기억됩니다. 어떤가요, 언들스타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의 연애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인 그쵸. 것 같고 그쵸. 내 사람으로 두고 싶을 때 결혼할 수 있는 남자다 생각이 들 때 두근두근 하거든요. 네. 비슷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애 상담,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런 가치관들을 듣다가 보면은 네. 뇌가 섹시하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알죠, 마음이 알죠. 섹시하고 그래서 사람 얼굴 외모 좋고 키 큰 거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이너 뷰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적인 저도 그럴 때는 남편 삼으면 남자친구 사귀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가고 왠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커프스를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뭔가 핏줄이 그때부터 멋져 보이는 보이고, 거죠. 그 그때부터. 전에는 그냥 맞아요. 링겔을 꼽는 그냥 핏줄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섹시한 핏줄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콩깍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천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천사표 남자 선배님이 계셨어요. 제가 서비스를 하다가 밀 초이스라고 하죠. 그 승객 식사 드시고 싶었던 걸 제가 못 드렸거든요. 그렇죠. 비빔밥 스테이크. 네, 거의 지겹다. 그냥 무릎 꿇고 갤리를 다니고 그렇죠. 무릎 꿇고 목도를 다니고 기어다니는 거죠. 기어다니는 거죠.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때 사실 그냥 옆에 동료 승무원이 끼기가 참 그래요. 거기 괜히 꼈다가 컴플레인 나한테 불똥 튀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 그냥 아무도 안 도와주죠. 내 담당이기 때문에 내가 막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 이렇게 멋진 남승무원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옆에서 케어 다 해주고 두 번째 식사로 바꿔드릴까요? 제가 먼저 데워올 테니까 하늘 씨가 승객분 이거 도와주세요. 그쵸. 이러면서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 모습에서 남편 삼아도 괜찮겠다.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일스타입니다. 부족한 식사가 있을 때 말없이 딱 와서 비빔밥을 딱 넣어주고 간다. 그러면 사랑에 빠집니다. 제가 항상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저는 왜 아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초고단계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한 10명의 썸녀는 아시아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련하네요. 그랬던 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련하네요. 네. 여러분들 또한 언젠가는 승무원이 되실 거고 또 승무원이신 분도 있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여튼 이런 사무실, 이 비행기라는 그 사무실의 색다른 환경은 또 승객분들 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에게도 설렘의 공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클릭 눌러주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